안녕하세요. 상관지금 홍익표였습니다. 이번 시간엔 도산팔레백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이사의 결의 요구. 주식회사에서 회생절차 개시할 때 이사의 결의를 요하란 얘기죠. 법인 파산에서도 이게 단골 보정사항입니다. 반드시 이사의 결의를 요합니다. 정영진 인하대 법전원 교수님이 이제 평석을 한 겁니다. 사안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피고는 국내외 무역업, 토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고, 원고는 2013년 6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20일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 8월 22일 이사의 결의 없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회생법원은 2016년 9월 6일 위 신청에 이사의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고에서는 항고 취하로 각하 결정은 2016년 9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20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사의 결의 없이 위법하게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불법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은 상계적상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고를 했지만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결국은 불법행위를 인정해줘.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의 결의 없이 함부로 법인회생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인정해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된 겁니다. 판결 요지는 주식회사에서의 이사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의 효과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 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다. 대표이사가 이사의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 문제의 소재. 본 판결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상법상 쟁점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이고, 둘째는 채무자회생법상 쟁점으로 이사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대표이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효력이 문제되고, 셋째는 손해배상법상 쟁점으로 대표이사가 이사의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와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사의 결의. 상법 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항법에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는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라면 이사의 결의가 필요한데,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첫째, 1.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 결정 전에도 그 신청 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 법원의 보전 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 권한이 통제되는 등 채무자에게 회사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일단 금융위원회하고 행정감독관청에 통보되고 보전 처분으로 자산이 묶이죠. 처분 권한이 통제되는 등 손발이 묶이죠. 둘째,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환치권 행사 등으로 미행 쌍무계약 같은 거 있죠.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되죠. 또한 회생절차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리 처분권이 대표이사에서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을 갖고 있죠. 관리인이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어떤 거냐면 그 대표이사에서 관리인으로 변경이 되죠. 경영이. 세 번째, 주식회사는 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등 회생 절차 개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친 영향이 크다. 그렇죠? 회생 잘못 들어갔다 결국 파산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상 업무를 줄여서 상무라고 하는데, 그렇죠? 상무라고 하는데, 일상 업무를 줄여서 상무라고 하는데 상법 408조 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합니다. 상무라 하는 것.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죠. 일상적인 업무. 회생 절차 개신청이 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중요한 업무라고 봐야죠. 그냥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건데. 그래서 이사의 결의 없이 한 회생 절차 개신청 효력은 어떤가? 채무자회생법상 원고 회생 절차 개신청에 대해 회생법원은 이사의 결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였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에서도 회생 절차 개신청 시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의 의사록을 첨부서를 요구하고 이사의 결의 없이 회생 절차 개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각하하고 있습니다. 통상은 이제 보정명령을 내려요. 파산에서도 이사의 결의 없이 하거나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정죽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법원에서 냉정하게 바로 각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사의 결의를 해서 제대로 요건을 갖추도록 보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표이사가 상법 3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자산을 이사의 결의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회사가 제3자가 상대방의 이사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주장 증명하기에 이 처분이 무효로 된다. 그런데 법인이 대표자에 관해서는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대표이사가 상법 3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송행위를 이사의 결의, 수권 없이 한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권 대표행위가 되어 무효이다. 둘째,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직권 탐지사항은 아니므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 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이 준용되는데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관을 통해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화 효력이 생긴다. 또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 본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보정을 조건으로 일시적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본건의 경우 2019년 8월 20일 원고가 이사의 결의 없이 피고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하였는데 2016년 9월 6일 회생법원이 이사의 결의 없음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 보정을 못한 것 같아요. 요 기간. 벌써 한 15일 되죠? 23, 24, 25, 26, 27, 28, 29, 30, 31일 1, 2, 3, 4, 5, 6. 딱 15일이네요. 2주 정도,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기간을 줬는데 안 들어오니까 각하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1심 법원은 손해배상의 근거를 상법 393조 제1항 위반이 불법행위 중하고 원심 법원은 제393조 이랑은 충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법적 성질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법원 충실 의무 위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상법 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무 혜택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위반이 포함되고 법령 위반의 경우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해요. 회사는 민법 750조가 아니라 상법 399조에 근거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증명책임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본건에서 피고는 상기항변을 하면서 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수결과 판례는 상법 309조의 책임 법적 성질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본다. 이건 뭐 옛날 회사법 교과서에서 많이 본 얘기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 피고회사는 수주 실패로 인한 일실수익, 기한이익 상실, 보증금, 출자금 예치 의무 발생 등의 손해를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1. 수주 실패로 인한 일실수익 손해에 대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공중주택 신축 사업을 수주하여 수익이 확실하게 발생할 예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2의 손해,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서는 원고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지연손해금 채무를 추가 부담한 경우에만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인정하였다. 3. 보증금, 출자 예치금, 예치의무 발생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담한 보증금, 출자금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의 손해로 보았다. 결론. 본 판결의 의의는 주식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시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의 의사록을 첨부 서류로 요구하고 이사의 결의 없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각하하고 있는 회생법원 실무의 적법성을 대법원 판결로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과 대표이사가 이사의 결의 없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 있다. 이거는 파산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결의 없이 하면은 각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할 기회를 주고 그 사이에 제대로 된 이사의 결의가 없이 들어오면 각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각주를 한번 읽어보죠. 저 각주. 중요한 자산이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중요한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가 중요하죠. 법원이 회사의 상무,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법원이 허가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지정한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회사에서 일상 행하지 않은 사무나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 행하는 영업 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로서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한다.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니 명백한 때가 아닌 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합니다. 소외인을 종합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총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를 결집하는 데 있어서 조합 정관에 따른 적법한 총회 의결을 미처 거치지 못한 등의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 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이 있음이 밝혀진 바라면 원심으로서는 그 심리 과정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정 명령을 하는 등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결의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상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이론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위해서는 이사의 결의가 법령상 요구되고 이를 해태한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결의 없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건이다.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전기요금 보증계약이 해지되어 한국전력공사에 보증금을 예치한 것, 건설공제조합과의 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것,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받고자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예치한 것이다. 이게 이제
예치의무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손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각조 7번 저희 출자금 발생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 회생 절차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사의 결의 없으면 법원에서는 보정을 내리고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각하를 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